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9월 한 달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시장에 의해 하락한다면 좋은 종목은 하락할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조일 알미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의 움직임 좋았고 아직 상승 안 했어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구간인데요. 일단은 9월달은 지나갔으니 10월을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심있게 보셨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조금 찝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좀 찝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 왜 이 종목은 안 봐줘 이 종목도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종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9월달 지수 마감이 좀 아쉽긴 해요. 지수 마감을 봤을 때 저는 700포인트 마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염원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하락폭은 제한적입니다.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만 가도 선방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0월달에 휴장일이 있습니다. 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휴장일이 더 좋은데 일단 돌아오는 월요일이 개천절로 휴장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장일이고, 그 다음에, 좀 대표적인 그런 일정들을 보면, 이제 휴장 지나고 나서 5일에 이제 오펙 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는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시작을 하죠.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날 쉬고, 12일날에 한국은행 금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일날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저는 사실 이제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를 넘기고 난 다음 14일부터 미국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두 번째 주부터 중요한데, 저는 이 시기에 좋든 나쁘든 어찌됐든 정해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은 좀 멀었지만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 이제 실적 시즌에서 이제 그 기업을 보면 19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전날 18일날에 중국 3분기 GDP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21일날에 21일이 미국 옵션 만기일. 참 우리나라는 봐야 할 게 많습니다. 일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25일날에 이제 빅테크 실적 위주로 좀 많이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비자 로키드 마틴 3M 이런 거 등등 나오고 24일날에 메타 HSBC 나오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이런 거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애플 실적 발표를 27일날에 합니다. 그 다음에 28일날에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하고 그 다음에 11월달로 넘어가서 이제 FOMC 회의로 공개하겠죠. 11월 딱 시작하자마자 1일에서 2일 그런 이제 기사들에 의해서 주가들도 변동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1월 8일날에 중간선거 있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갔나요? 왜냐면 10월달에 그렇게 괄목할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중간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에 봤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삼성 사야 한다 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가 된 부분이 있다. 신용 등급도 AA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런 이제 지표가 증시를 견인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반영되는 시기가 오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봤을 때 사실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 안 했으면 좋겠고, 러시아가 핵전쟁 하는 거 아닌 이상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신용 물량도 그렇고 개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많이 빠졌습니다. 뭐 코로나 때 그 뭐 반대맵에 막 나왔던 시즌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좀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죠. 기업들이 봤을 때도 본인들 주가가 싸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싸게 사서 나중에 또 올라갈 때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은 로봇주,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를 할 겁니다. 오늘은 로봇주 하고 다음에는 2차 전지주 뭐 점검은 할 건데,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늘 고점에서는 이제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저점에서는 나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기가 어렵다.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꾸준히 좋은 종목은 사야 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결국엔 기업 가치에 따라서 좋은 수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슬라 AI 데이의 그런 이슈에 따라서 로봇주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안 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은 기관들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로봇 ETF가 이제 곧 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한 거를 뭐 이제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뭐 단기 평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중장기 이평선인 60선을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만 움직여준다면 충분히 물량 소화하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리가 깨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약간 보조지표처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유일 로보틱스는 좀 차트가 깨질 수도 있는 차트여서 그렇게 그냥 뭐 이런 종목이 있다 정도만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수급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장기 이평선도 이탈을 했고, 돌아오는 주에 25,000원대는 다시 회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줘야 추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하는 그런 흐름, 요즘에 자주 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저항대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나오고, 또 이제 다시 횡보하다가 또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오고,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깨졌다는 건 뭐 추천이 많이 나왔거나 이제 수급이 꼬였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 상승폭이 컸던 만큼 기대감만큼 하락했다. 왜냐? 이 종목이 수용할 수 있는 수급은 한정적인데 이제 초과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로보틱스. 얘는 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뭐 하락할 만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락을 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물류 이송용 진공 로봇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지켜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탑스, 얘도 이제 서빙 로봇인데 얘도 뭐 그닥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이제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렇게 막 올라갈 때 시세 탄력이 큰 종목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종목도 있구나. 그 다음에 SPG, 뭐 얘 같은 경우에도 상승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상승분 그대로 반납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 정밀 감속기 관련된 종목이고, 뭐 복사기도 하고 녹즙기도 하고 모터도 하고 뭐 그런 기업이다. 그 다음에 사이맥스, 뭐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율주행이랑 ARM 엮였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거래량이 없어서 그냥 뭐 그렇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V1텍,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전지 로봇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아쉬운 건 아직 수급이 붙지 않았다. 여기에서 한 번씩 붙었지만 다음 상승이 나오려면 이번 캔들에 부합하는 거래량이 좀 출현을 해줘야 만원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어차피 하락할 때는 뭐 그렇게 거래량이 없었죠. 그래서 뭐 주봉 월봉을 봤을 때 뭐 거래량 없는 하락. 근데 여기서 뭐 24% 하락한 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대형주야 뭐 당연히 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이런 이제 종목들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 편입되는 종목들 보면 저는 뭐 아름다운 조정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20선 지지 받아주고 단기 이평선까지 지지 받아주는 모습. 로보 얘는 이제 시세 탄력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산에 이런 골짜기도 좀 깊을 수밖에 없었다. 뭐 근데 로보스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 기조다 라고 봐야겠죠. 크게 저점 이탈하지 않았고 크게 고점 이탈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로봇주들 보면 괜찮은 종목들은 그래도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ETF가 상장을 했을 때 그런 기대감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새로운 ETF가 이제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드렸고요. 저는 이제 로봇주들이 이렇게 좀 상승하고 하락하고 또 2차전지도 상승하고 하락하고 했는데 여기에 빈자리를 제약바이오가 또 메꿔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 동반한 그런 이제 장대 양봉 출현이 잦았습니다. 다음 영상 때에는 제약바이오 둘러보고 추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하락폭도 컸기 때문에 진짜로 상승하는 포인트도 아직 오지 않았다. 곧 올 것이다. 그래서 빠질 때는 매수기구나, 그리고 올라갈 때는 매도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지금 시장을 유연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달에는 더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